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금요일 날 윤호중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별로 차이 안 났더라고 생각보다. 표수가 한 40표? 네, 40표 정도. 근데 이게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투표하는 뭐 것도 완전 비대면으로 가까워. 그렇다고 뭐 직접 와서 투표를 하긴 하는데 거리두기가 장난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언론들은 그런 짓을 하고는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니까 뭐 극성 친문, 뭐 쇄신보다는 뭐 뭘 택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흠집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대야 강경 기조 유지 전망. 아, 왜 그럴까요? 언론이니까요. 네, 언론이라서 지금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으니까 뭐 아니면은 공격용으로 이게 만약에 윤호중 의원이 뭐 협치로 가겠다 그랬으면 안에서 또 뒤집어질 일이거든요. 사실 언론은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 환경에서는 어떻게든 민주당이 잘 되는 꼴은 단 하나도 못 보죠. 사실 친문 비문 하는데 도대체 뭐가 친문인지 뭐가 비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언론은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친문이래 그냥. 예. 그리고 자기네들이 밀고 싶은 사람은 다 비문이래. 근데 만약에 비문이 됐잖아요. 그러면 레임더 본격 시작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언론은 보고 있으면서 저는 이렇게 저도 이제 재방송하면서 뉴스를 계속 보면서 스트레스에 미쳐버리려고 그러거든요. 이거 보고 있으면 정말 초등학생 첨삭을 해줘도 이거보다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완주 의원을 찍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어쩌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원당치 않은 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이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해야 더 좋을지에 대한 계산이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박완주 후보를 찍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비판을 해버리면 민주당이 오히려 갈아치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런 시각들이랄까 선택을 존중해주는 게 일단 맞고요. 윤호중 원내대표의 일성은 이겁니다. 우리 당을 빨리 보선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서 일하는 민주당, 유능한 개혁정당으로 함께 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일성이에요, 일성. 개혁정당. 개혁이 중요한 키워드인데 민주당이 지금 이제 우왕좌왕하다가 어느 정도 결을 잡는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조중동 등은 뭐 물 건너간 쇄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새끼들 진짜 양아치들이에요. 왜냐하면 쇄신이 뭔데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은 썩었다. 민주당이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 과정에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가 뽑힌 걸로 민주당은 앞으로 쇄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딱 걸어놓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 다수 국회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은 더 개혁해라가 우리의 뜻 아니에요? 맞아요. 더 개혁해라인데 앞으로 개혁하지 말고 협치하세요. 요거를 그 돌려가기 방식으로 계속 헤드라인을 내고 있는 거야. 강경 기조래. 개혁이 강경 기조니 내가 신문사 기자라면 개혁 기조 유지 전망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부사님이 기자가 못 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아, 시켜줘도 안 해요. 정말 우리나라 언론은 보고 있으면 미쳐볼 것 같아요. 내가 답답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목적이 너무 보이잖아. 얘네들이 뭘 하려고 이렇게 쓰는지, 뭘 이렇게 만들고 싶은 프레임이 뭔지. 문제는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소위 말하는 중도층들은 자기한테 관심 있는 거 보기 때문에 불리한 기사만 골라서 볼 수밖에 없어. 그러게 되면. 그래서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프레임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사회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제가 이 언론 기자들한테 묻고 싶은 거는 결국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도대체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될지 본인들이. 예.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언론사 기자들 중에 80%는 이런 스탠스인 거야. 예를 들어서 민주당한테 180석 준 이유가 뭐냐고. 민주당이 130석으로 빌빌거리면서 4+1이 필요할 만큼의 국회 의석이 부족했기 때문에 180석 주면서 뭐든지 빨리빨리 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1년 정도 지나고 났더니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없는 거야. 좀 억울한 지점도 있지만. 그러면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앞으로 더 빨리 개혁하세라고 몰아준 게 맞는 거지. 그러면 이게 강경 기조야? 개혁 기조 유지 전망이라고 쓰는 게 맞죠. 사실 여기에 이 윤호중 원내대표가 되면서 강대 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지자가 아니라 그냥 대국민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거 봐라 문재인 정부에서 이 오만한 독재를 계속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몸을 낮춰야 한다는 그 주장을 사실 하고 있지만 몸을 낮춰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니들 계속 몸 낮추고 계속 사과해. 그러면 지지를 계속 빠질 테니까 니들은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 기사. 예, 맞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여론조사 아까 분석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한 것처럼 사람들이 무엇에 제일 분노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협치를 안 해서 안 찍고 이런 게 아니에요. 협치란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야합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켜켜이 쌓여있는 이 적폐 요소를 180석이라는 전후무한 의석을 밀어줬으면 체감적으로 하라는 거거든. 그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왜? 내 실생활과 연관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 부동산 문제는. 그런 것들을 더디게 했기 때문에 더 세게 하라는 민심이라고 하면 당연히 윤호중이 뽑히는 게 맞죠. 느낌상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민주당 국회의원이건 지방의원이건 관련 있는 사람 또는 무슨 산하기관의 공공기관장이든 간에 그런 문제가 드러난 사람은 과감하게 쳐내야 돼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피해는 그런 식이 있지. 개발 정보라 가지고 미리 땅 사서 그걸로 돈 버는 사람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주장하는 바가 그거야. 그런 게 드러나서 이렇게 저렇게 뭐 이상한 수박 포함해 가지고 민주당한테 국회의원 20석 정도는 밖으로 빼도 돼요. 150석만 넘으면 되는 거지. 드러난 사람들 과감하게 제명시켜 쳐내. 그럼 국민이 답을 해준다고. 대권도 주고 총선도 다시 주고 지방도 다시 주고. 어차피 국민의힘은 안 바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세게 나가지 않는 이상 지금 계속해서 어떤 고정관념처럼 사람들이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게 180석 뭐 하냐거든요. 이거를 반대급부를 크게 일으키려면 정말 크게 세게 나가지 않는 이상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윤호중 원내대표 뽑힌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